FA 도서관입니다. 통달의 12태도와 12책임 15번째 영상입니다. 영적 통달을 방해하는 심리적, 내적, 정신적 요인들에 관한 부분인데요. 오만입니다. 오만과 우리가 세트로 쫓아다니는 단어가 편견이죠. 오만과 편견,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영적 통달의 이 좁은 길의 여정 안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 마스터, 우리가 시프터, 또 시프트 메이커, 시프트 마스터 이런 단계가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드렸고, 시프트 마스터가 호스트 마스터즈 과정에 더 그 선행된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전환을 만들어내는 것, 전환이 빠른 것, 전환을 빨리빨리 해서 우리가 마스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내적 그 개인들의 원인들을 보면은 이 악견 뭘까요? 악견. 악견, 자신에 대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생각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의 안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고집하는 겁니다. 집착하고 고집하는 것,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만자거든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게으름이다. 변화하고 싶지 않다. 이대로가 편하다.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요즘 부지런하게 다들 살죠. 게으름이라고 하면 또 한다라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실제 자신이 게으르다라는 생각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실제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게으름입니다. 다만, 그리고 이제 자기에 대한 상이 있죠. 나는 이러해야 되고 저러해야 된다라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프트 마스터, 뭔가를 내가 과거에 낡은 관념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 우리는 레드 아젠다 또 내지는 그린 아젠다에 자신도 모르게 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바꿔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이 바꾸는 것에서 게으르고 있다. 변화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의 내적 요인도 그러한데 실제 이제 세상에서도 가장 레드가 반대했던 게 뭐냐 하면은 계급이죠. 계급을 평등을 주장하면서 계급을 이제 부정을 하고 계급을 타파하겠다라고 했던 그룹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 노골화된 계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가 된 자와 마스터가 되려고 하는 자의 경쟁 구도를 붙이면서 결국은 이 집단 쉴드를 깨버리는 거죠. 하나의 마스터 통달자, 또 고수, 장인, 대가들을 일궈내야 되는 그 집단 쉴드 안에서 이 권위를 부정하고 또 질서를 파괴하고 이 집단 실드를 깨려고 하는 이들의 이제 술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흑백 논리를 강조하면서 계속 어떻게 한다? 삐딱선을 타라. 삐딱선을 삐딱해져라.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루드파 대수층을 정의할 때 프리셉트 마인드라고 했잖아요. 규율, 계율입니다. 우리 행동에 있어서 규율과 계율을 지켜야 되는데 수행자들이 계율이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이런 십계명도 있고 불교에서도 이런 6계, 10계 이렇게 계율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문제가 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지켜야 할 태도와 책임과 관련된 규율이 있다.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전체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아젠다와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오만한 사랑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 내면에 있는 오만과 편견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이 제일 다루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내용들 보시면서 우리가 이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내용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그 엘러강스 하나에 이렇게 번역들 말들이 많은지 이만큼 이제 심각한 것 같습니다. 거만, 자만, 건방, 도도, 만용, 불선 다양한 방식들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영적 위배입니다. 영적 위반이고 침해이고 방해이다. spiritual violation까지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이 왜 영적 위배가 되는지 우리는 현실의 본질과 관련돼서, 리얼리티의 본성을 우리가 이 본질을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계속 어떤 제한된
제한된 컨셉, 개념과 발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현재 제한된 개념과 발상들에 대해서 정확히 일치하는 이것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존재와 관점들의 정당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다. 그들의 존재와 그 관점들을 이해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옳다면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당당해서 그러는지. 우리는 진실성, 여기 integrity, 도덕성, clarity, 명료함, 투명성, 그 다음에 우리가 맑음,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motivation, 동기들이죠. 동기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숨기고 부인해온 부적절한 행동들이나 불공평한 태도들, 편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프로젝션합니다. 투사하면서 우리 자신이 외부의 세계로 분출하고 있는 불쾌한, 불미스러운, 맛없는, 풍미없는, 재미없는, 불쾌한에 이게 이 단어 unsavory를 하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같이 보도록 하고요. 이런 불쾌한 태도들, 행동들, 동기들, 품행들을 책망하고 비난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인데 실제 다른 사람들한테 투사하면서 상대방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부정한다. 그러니까 다양성과 어떤 변화와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몸의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세이버라는 말들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맛 풍미입니다. 지금 우리 흑백 요리사에서도 맛만 추구한다. 지금 얘네들이 뿌리고 있는 그 아젠다 하나가 맛과 멋입니다. 맛과 멋. 맛이 있어야 되고 멋이 있어야 된답니다. 웃기고들 앉아 있는 거죠. 이게 풍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물을 쳐서 생선을 잡아야 되는데 큰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맛있는 물고기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맛이 있어야 된다. 아주 얘네들 쓰고 있는 이 메타포들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재밌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웃기고들 앉아있네. 맛있는 맛과 뭐 좋아하는 애들 하셔야죠. 맛과 풍미다. 근데 이게 어디 이 말장난 갖고 노는 게 이 세이비얼이거든요. 이게 구세주 구원자잖아요. 자기들이 구세자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이브 구하다 절약하다 에서 또 나온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일러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세이비어, 세일러 뭐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세이버, 세이비어 이러면서 우리가 세일러문 있잖아요. 달빛 아래서 춤추는 양갈래 머리 소녀. 이 세일러문이 이 해군 선원의 뱃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일러문 하면 여자를 생각하지 남자를 생각하지 않죠? 요술지팡이 들고 있는 요술지팡이는 뭐겠습니까? 아멘티 지팡이죠? 여자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달빛 아래서 항상 춤추는 세일러문은 세일러복 옷을 입고 뭘 하냐면 양갈래 머리를 따고 있거든요. 이 양갈래 머리, 그리고 유대인들도 양갈래 머리 따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도 예전에 양갈래 머리 땄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양갈래 머리가 양극성을 상징합니다. 양극성, 세일러 복장, 그 다음에 달빛 아래서의 댄스, 이거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가 불쾌하냐. 맛이 없는 태도다. 맛이 없는 태도가 뭘까요? 재수 없는 태도다. 자기네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불쾌한, 기분이 나쁘다. 여기서 온,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러고 있는데, 인간들이 그러고 있다. 자기들이 우리 가리켜 놓고 그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섀도우의 이제 강한 인정 욕구,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동의 욕구, 정당화 욕구입니다. 자신을 계속 남한테 설득시키려고 하면서 동의를 구하고, 자신을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거죠.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이거 섀도우 욕구입니다. 이 섀도우의 3대 욕구를 알아차리고 제압하는 것은 마인드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자신의 왜곡된 필터를 끼고 인간의 지각과 인식 능력의 한계를 갖고 있어서 자신이 현재 인식하고 있거나 옳다고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가 오만과 거만과 건방과 편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확신하면 할수록 오만하고 건방진 건데, 이 오만과 건방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들한테 우리가 반듯하게 말하고 절하고 인사하고 친절하고 뭐 이렇게 에티켓을 지키
지킨다고 해서 자신이 오만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영적 통달에 있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무지에 해당하죠. 왜 그러냐면 자신의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타자도 그렇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서 자신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 상태. 이 아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무지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정보와 지식과 양을 늘려주게 되면 무엇이 문제인지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는지 알게 되고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정보의 양만 틀어지기 조금만 늘려주게 되면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디언들의 그 방침을 보면은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정보들을 계속 공개하면서 상위의 가디언 그 스텝 가디언들이 업그레이드하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보의 양만 늘려주게 되면 이 오만한 부분들은 그냥 해소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누가 그렇게 해주기 전에 내가 스스로 열심히 변화하려고 하면 이 부분들은 극복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오만과 편견의 병적 상태는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에너지와 의식 주파수를 모아서 개념을 확장하고 크리스트 의식에 부합하는 발상을 가지려고 노력했을 때 치유된다. 오만과 건방의 이 에너지가 발현되고 있는 것은 정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자신의 DNA 형판이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것과 앞으로 배워야 할 것들이 정말 많다는 진정한 겸손과 자세를 배워야 할 때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예, 굉장히 긍정적이죠? 예,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젝션과 이 표상, 이미지와 프로젝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망하고 있는 건데, 예, 여러분들 이 표상이 어디서 오냐면 과거에서 옵니다. 과거의 경험과 기억에서 오는데 과거에 일어난 부정적인 경험, 원망, 후회, 잘못, 실수 다 포함합니다. 이것을 현재 실존하는 이미지를 떠올려 가지고 이걸 표상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미지네이션. 그래서 미래로 그럴 것이라는 망상입니다. 예, 망상으로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투사라고 합니다. 프로젝션. 이게 뭐냐,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적 투사라고 하는데요. 결국 여러분들이 투사를 하지 않으면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을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생각을 통해서 계속 과거를 곱씹고 또 현재 떠올리고 미래로 계속 걱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려움이 허상이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투사를 멈추면 이 두려움은 스스로 회복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우리는 시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 돌격대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때는 책임과 의무가 없다, 자아 주권이 없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시간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시간을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계율하고 결합시켜 보십시오. 그러면은 규칙적인 생활, 공무원 같은 생활이 나오죠. 그래서 시간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의 흐름에 우리가 끌려다니게 되면 시간의 노예가 되면서 절대 FA 아젠다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 투사는 뭐냐면 과거와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붙잡고 있던 부분들 있죠. 예, 찝찝한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 내 안에 품고 있는데 그거를 상대한테 투사시켜가지고 상대가 그렇다고 확신에 차면서 실제 현실과 반대로 잘못 인지하면서 거울상입니다. 이게 남 탓, 책망, 비난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건 공간 안에서 나의 문제를 너한테 투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너도 그렇지 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외부의 원인이 모두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지 구조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힘이 없다라는 걸 자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투사를 멈추는 과정이 공부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야 뭐냐면 현재에 완벽하게 집중하면서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이게 완전한 엘러건스라고 돼 있죠. 예, 완전한 오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적 침해, 예,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영적 부인,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요구가 내포되어 있는 절대적인 미성숙과 무지가 무엇인지 인지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우리 모두 다 이 fail to 하고 있답니다. 이 recognize.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인지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신이 얼마나 오만한지 또 내지는 다른 사람을 침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계를 깨고 있는지 그런 어떤 자기신의 영적 존재라는 걸 부인하면서 상대한테 자신을 계속 동의하게 하고 요구하게 되고 또 정당성을 입증하고 변명하려고 하면서 이런 미성숙과 무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죠. 그것이 이제 사실 이 프리덤 티칭 강의할 때 모임 안에서도 아주 횡행했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근원, 유니버스 우주, 이한이, 우리 부모, 우리 배우자, 우리 교사, 정부 등등등 누구든 그들의 존재와 관점들의 정당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거나 해명이나 답변을 포함해서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빛이 있다, 우리에게 지불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있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가디언 자료들, 프리덤 티칭들이 공개됐을 때 근거가 뭐냐라고 따지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해명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근데 충분히 그러할 수 있지만 너무나 무례한 태도로 너무나 당당하게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는 표상과 투사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지 실패입니다. 인지 장애는 정신병입니다. 인지 실패고 가려진 진실 자신과 상대의 실제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게 한 개도 없죠. 그래서 무지입니다.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그러면서 아는 척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오만, 거만, 건방, 타인에 대한 이 오만, 거만 이게 뭐겠습니까? 자신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난 틀리지 않다는 생각.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영적 침해, 상대의 경계선을 넘어서 에너지를 탐색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위해성은 뒤에 나오니까 나중에 보고요. 자신에 대한 영적 부인, 근원의 자녀됨과 일원성의 진리를 망각합니다. 타인에 대한 정당성의 입증을 요구한다. 해명과 답변을 들을 권리와 자격.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요구합니까? 이런 거죠. 절대적인 미성숙, 역지사지, 내로남불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인 무지, 진짜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모르고 타자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척하는 거죠. 후회의 과거와 두려움의 미래로 살고 현재는 없다. 지금 right now 이 순간에 우리가 루틴으로 해야 할 것들을 다 잊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험과 성장과 진화가 다 정체된다. 이것은 전혀 우리가 과거와 미래로 오가는 이런 표상과 투사의 시간들은 완벽한 시간 낭비이고 에너지 낭비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올바른 것을 지금 행하는 것만이 나의 형판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리마인드 해야 되는 거죠. 질문을 할 때 정중히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정중히 요청해야 되는 거죠. 질문해놓고 저희 카페에도 질문해놓고 도망가신 분들 다시 오십시오. 뭐 사과를 하시든 아니면 답변 단 거에 대해서 리액션을 해주셔야지 답변했는데 도망가시면 어떡합니까? 무례한 겁니다 이거. 상대가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당하고 도도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자신의 무지와 미성숙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못 나타나시겠네요. 무지와 미성숙을 인정해야만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무지와 미성숙의 상태는 선을 넘어 상대의 영역을 침해하고 건방지게 행동하게 된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 자체가 무지이며 미성숙이다. 그건 자유가 아닌 방종이고 에고의 속박일 뿐이다. 이 또한 내면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의심과 경계에서 나오는 부정적 자아의 왜곡된 표현뿐이다. 섀도우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해는 합니다. 내면의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무례하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지만 치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한테 카페에 무례한 짓 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오시면 환영입니다.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것들과 더 많은 짐들을 지우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파워와 책무를 외부 원인들에 투사하면서 이것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고 그것과 우리 자신에게 애정을 기울이는 대신에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책망하고 격분해서 요구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무력화시키고 피해자 역할 속에서 지속적으로 남겨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다시 반영하고 되돌아보게 하는 외부 거울을 우리 자신들에게 끌어올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피해자가 되어 있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들을 부인하고 있다.
계속 피해자 게임 하고 있는 겁니다. 빅팀 플레이. 빅팀 언제까지 이 역할을 계속 하고 싶은지 한번 자문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가해자만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다. 아니, 피해자만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빅팀이 됐다가 빅티마이저가 되거든요. 내가 피해를 받았던 사람은 반드시 이제 복수하고 싶고 남한테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본인이 피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본인도 바로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 극단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파워와 이 어카운터빌리티 책무입니다. 책무는 책임과 의무입니다. 책임과 의무.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투사를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거죠. 책임을 거부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임과 우리가 의무에 대해서 사실 초등학교 때 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인간으로서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책임과 권리를 회피하게 만든 게 레드 아젠다이기 때문에 이 현대 교육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네거티브한 마인드의 재생산, 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되고 분개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이 나에게 있거나 적어도 반의 책임은 자신에 있다고 돌아보기 전에 먼저 남 탓하고 원망하고 책망을 하는 거죠. 외부의 원인에 있다고 투사하는 겁니다. 모든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적 반응 메커니즘은 결국 또다시 똑같은 에너지들을 끌어와서 자신의 삶을 더욱더 희생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다. 인생에 일어난 일들은 모두 내가 불러들인 일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기 때문에 계속 거울상으로 비춰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메시지를 못 알아차리고, 계속 외면하거나 이렇게 남 탓하고 투사를 하게 되면 계속 반복된다. 이 얘기입니다. 나에게 그런 에너지가 없다면 주파수 연동, 에터르 연동에 의해서 끌어올 수 없게 된다. 인생이 주는 메시지, 영원히 해야 할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 나의 주변과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나를 성장시킬 반면교사로서 나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게 된다. 에고의 노름을 의식적으로 멈출 수 있고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릴 때까지 불행과 고통은 반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선택했잖아요. 선택되어지는 거죠. 그린과 레드에. 그래서 의식적인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선택, 선언,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체험을 빨리 하셔야만이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공부하려면 의식적 선택의 힘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 그걸 해봐야 아는 거죠.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야 그 파워를 경험해야 우리는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부정적 메커니즘을 중단하고 새롭게 인생을 전진하고 싶다면 영적인 진실, 참 자아의 진실, 배우고 익히며 깨달아야 할 공부들에 대해서 완전히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솔직하고 진실되고 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attention answer 이 내용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페이지 안 들어가가지고요. 만약 우리가 주위에 응답이 선물이라는 것에 감사하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길 권리와 자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내면의 크리스토스로부터 신근원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가디언들로부터 지상의 또 대표자들 지금 뭐 이에샤와 아리아스 프로덕션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주의 모든 것들로부터 오는 주의와 응답은 아주 유용하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세계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요구, 판단, 책망, 비난을 쏟아낸다면 우리 세계는 이 우리가 쏟아내고 있는 무감각, 불친절, 불공정, 판단, 그리고 사랑의 결핍을 정확하게 다시 반영해주는 거울상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더 좌절시키게 될 것이다. 문장 엄청 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너무나 당당한 겁니다. 이 인터넷 문화라는 것도 얼굴 안 보고 하기 때문에 얼굴 안 보이고 이름 가리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할 가능성들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름을 숨기고 또 내지는 어떤 행동을 하고 도망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형판은 거짓말 시키지 않고 여러분들의 형판은 이퀄이나 아퀄이나 다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무서운 줄 알면은 그게 이퀄이든 아퀄이든 무서운 줄 알면은 우리가 진실되고 솔직하고 당당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주인의식을 갖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에너지의 부적절한 사용을, 에너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예, 부적절한 사용을 정당화하는 우리 중 누군가는 우리의 가슴이 만족할 때까지 신, 사랑, 이 가디언들, 그들의 대표자들을 향해서 쏟아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우리의 가슴이 결코 채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있는 대상은 바로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행동들로 피해자 가해자 게임 속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 가두어 두게 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고 좋은 얘기만 듣고 싶은 그 마음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조금만 다르면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 자체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게 리액션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의식적으로 올바른 걸 바로 액션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피해자 가해자 게임에서 못 빠져나오십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일들과 관련한 것들을 포함해서 개인의 질문들에 대해서 자신만의 응답을 찾는 데 있어서 크리스토스의 조력을 원한다면, 사랑하고 감사하며 친절하고 진실된 크리스토스의 매너로 질문할 것을 제안한다. 당연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고 감사하고 친절하고 진실된 크리스토스의 매너가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나부터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습을 통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피드백이 크리스토스의 방식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럴수록 신근원과의 관계는 끈끈해지는 거고요. 이것이말로 이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크리스토스의 관계를 제우선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이런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나 또 내지는 신근원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모두 행한 대로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행하는 것이 우주의 영원한 법칙이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바른 순서가 된다. 따라서 뿌린 대로 거두게 되고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것이 연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 제가 태도와 책임이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인간들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함부로 한다면 이 신근원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게 더 일상적이죠. 이 부분 안에서 그 모두를 신근원의 얼굴과 조각들로 이해하고 또 나의 일부로 이해하고 하면서 진지하고 솔직하고 아주 그런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해야 여러분들이 하늘과의 관계도 근원과의 관계도 수직적인 관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관계 안에서 정말 축복받고 싶다고 하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절대적인 진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변치 않는 절대 불변의 진리인 거죠. 그래서 도전적인 방식이 아닌 존중하는 방식, 존경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라. 얼마나 2004년에 스피커 3가 그랬네요. 얼마나 빡쳤으면 사람들의 무례함에 이게 막 도전적으로 했나 보죠, 이렇게. 챌린지. 예. 나는 질문했으며 답변을 받을 자격이 있다와 같은 자세는 자격의 논란을 남기고 자격의 말만 이렇게 있죠. 네가 뭔데 이런 거죠. 네가 뭔데. 너 뭐 이렇게 대단하냐? 난 나한테 뭐 맡겨놓은 거 있냐? 이러는 거죠. 피해자, 가해자 시나리오에 악취를 풍긴다. 악취 냄새가 납니다. 당신은 십중팔구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책임에 대한 시민 태도를 받게 될 것이다. 이 태도와 책임, 그래서 그렇게 파워가 강력한 겁니다. 이것을 딱 되는 순간, 왜 그러냐면 시민 태도 자체가 이게 스틸 포인트의 전자기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카타라 센터에서 발효되고 있는 우리 덕목이고 그게 이제 크리스토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크리스토스의 조력입니다. 이 힘을 딱 내는 순간 다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실제 이것을 지지하고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을 때만이 여러분들의 파워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되겠죠. 예. 그래서 만약 당신 자신만의 깨달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을 보여주고 이 정보에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묻는 다음에 도움을 받을 것이다. 예.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해도 다 전달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당당하게 했는지 이건 뭐냐면 진리의 여정을 가는 과정에서도 인격적으로 너무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에 대한 일갈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자신이 깨닫고 있는 과정이라면 조금이라도 변화를 보이고 높은 인격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공부한다고 하면서 인격은 거지 같은 인격을 드러내고 다니면 결국 돌아오는 건 책임에 대한 태도인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신다면 삶이 변화해야 된다. 쉬프트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사고를 전환할 수 없다면 그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은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자신에게 답변을 찾을 때 우리를 성숙시키는 퀘스트, 원정입니다. 탐구, 추구, 내적 탐구 과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전을 장악하기 위해서 퀘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질문이 가져오는 진정한 파워와 선물이 있다.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이러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어느 누군가의 역할은 아니다. 너무나 당당했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신성한 사랑과 권능의 교훈을 배우고 익히고 구현해 왔다면 가장 큰 기쁨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있고 가장 큰 권능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아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아주. 여러분들이 정말 배우고 익히고 구현해 왔다면 테크닉을 하고 있다면 가디언 자료를 공부하고 있다면 반드시 달라지셔야 됩니다.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이 받는 것에 있어서 아니라 주는 것에 기뻐하셔야 되고 가장 큰 권능은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존재하는 것에 있다는 것. 존재 안에서만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영원히 유지가 됩니다.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지배하려고 하거나 도망치려고 하거나 뭔가 머리를 굴려서 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초라해집니다. 슬퍼지고 두려워지고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집중하는 그런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 갔을 때 여러분 더 큰 축복 안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성한 사랑과 권능을 배우고 익히고 구현하는 것의 어떤 결과, 또 정리한 겁니다. 테이킹 아니라 기빙입니다. 주는 거고 성장하는 것만이 영원한 기쁨인 줄 안다.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진화하는 것만이 기쁨인 거죠. 더 어떤 것이 기쁨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게 명품일까요? 세상의 인기일까요? 주목일까요? 평가일까요? 인정일까요? 다 부질없고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가장 큰 권능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링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를 어필하고 내세우고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것이 책임이 권리와 의무인 줄 안다. 책무죠, 책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가 공부함으로 인해서 변화하지 않는 공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변화하지 않는 공부는. 변화, 쉬프트가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환할 수 있는 거, 그런 파워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데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아만 게으르기 때문에, 변화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에메랄드 오더의 티칭들은 시크릿, 아주 신성한 하나의 법칙이다. 저지먼트, 엘리티즘, 이 뭐겠습니까 이게 남을 판단하거나 엘리트 의식들은 들어올 틈이 없다. 에메랄드 오더의 가르침들은 신성한 하나의 법칙 일원성을 관철하기 때문에 이 남을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엘리트 의식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교만과 영웅주의가 FA가 쓰는 겁니다. 사람들을 붕 띄워가지고 끌어내리는 거죠. 띄울 때에는 뭐 능력도 열어주고 정보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채널도 주고 능력도 눈도 열어주고 이러면서 교만과 영웅주의를 붕 띄웠다가 집단 무의식의 결핍과 한을 이용해서 섀도우의 가장 부정적인 측면을 부추기고 원소 부착물이나 사념체 통제와 같은 연결 장치를 통해서 에고의식을 지배한다. FA의 접근은 네가 원하는 것을 줄게 너는 너의 생명을 나에게 다오와 같은 이런 은밀한 어두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FA들이 연예인들이 루시퍼와 계약했다, 정치인들이 루시퍼와 계약했다는 이런 드라마, 영화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교만과 영웅주의적인 자기 상태에 대한 자기 폭로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파괴하는 의식의 역정과 추락 사이코패스적인 행동들을 보인다. 자신들이 한 거를 다 드라마 영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 영화를 저는 사실 바빠서 젊은 날에 볼 수가 없었는데 19년 이후에는 사실 이것으로 이제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모든 아젠다를 유포하고 있는 걸를 알아차린 다음에는 정말 집중해서 패턴들 파악하려고 많은 시간들을 봤습니다. 최소 5년 이상 연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도 바빠가지고 잘 못 봤는데 19년 이후에 활동을 이제 정리하고 되면서 그때 터닝 포인트가 아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예. 10년 동안에 서울 레코드사죠. 서울 음반이 지금 카카오로 넘어갔는데 그 멜론에서 아이유 혼자 하나만을 키웠거든요. 이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10년 동안의 아젠다를 설파하는 걸 보고 대단하구나, 부터 시작해서 젊은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이런 식으로 했구나.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더니 뭐 아주 지금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젠다들을. 여러분들도 주의를 집중해서 드라마나 영화 보실 때 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쟤네들이 무슨 짓 하는지. 알면 재밌는 겁니다. 모르면 무서운 거고.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면장한다라는 건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는 거보다 답답한 상태를 면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벽이란 뜻인데 답답한 상태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 두렵고 조바심 나고 이러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기 시작하면 그래서 대충 무의식적으로 재미와 흥미 따라 보지 마시고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보십시오. 내가 이 시간에 이걸 본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뭔지 집중해서 알아차린다. 그러면 모든 행위는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뭐 FA라 안 되고 뭐 되고 이런 식의 논란을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적인 부와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FA의 미끼가 아니다. 이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감정, 생존의 본능, 이기심은 더 이상 경험과 수업의 차원으로 다룰 수 없고 모두 F의 미끼가 되어버렸다. 미끼를 던진 놈과 미끼를 문 놈이 있다면 누구에게 더 문제가 있는 것, 누구 잘못일까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난 던졌을 뿐이야, 미끼를. 문 건 너 때문이야. 문 네 잘못이야. 이렇게 남한테 탓을 합니다. 남 탓의 대명사들인 거예요. 그 결과의 책임은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져야 된다. 얘네들의 논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미끼를 던졌을 뿐이야. 문 건 너희들이야.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죠. 책임 회피하는 게 FA입니다. 오만, 거만, 우월감, 교만, 허세, 엘리트, 의식, 자존심, 프라이드, 나르시스트적인 행동 등은 이 원성의 세계에서 타자와 외부 세계의 비교, 경쟁, 판단, 시기, 질투 속에 일어난 열등감, 열패감, 자기 비하, 도태의 두려움, 자기 파괴적인 사고의 연속작용과 혼합작용의 결과이다. 이렇게 정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 많잖아요, 이게. 부정적 섀도우의 반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이렇게 복합물이다. 복합물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자기 애착이 낳은 괴물이고 왜곡의 정점이다. 누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썼나요? 왜곡의 정점입니다. 신근원과의 단절 속에서 병적인 자기 애착이 일으키는 신자아에 대한 사랑 없음의 파괴적인 행동들이며 이는 블랙 심장들과 역전 메타트론 머카바를 활성화시키며 FA와 연결되고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하각과 추락의 길을 걷고 있는다. 자신은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메타트론 머카바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거 주목해서 들으셔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무언가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또 당신이 답변을 찾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가 이 정말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하면 하늘이 응답합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 질문을 있을 때 또 누군가가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그 대신 당신 자신만의 답변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당신을 안대한다면 화나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변 안 하시면은 그 자리에서 빡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아직 친절하게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질문들을 많이 하십시오. 질문들이 없는 공부는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많은 질문이 올라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친절한 방식, 예의 있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서로한테 이로운 거죠. 그래서 언어 형판, 재프로그래밍 선언, LTR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만의 깨달음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진다. 책임이 뭡니까? 배운 대로 행하는 겁니다. 배움은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짜 깨달음이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고 있다.
나는 신성한 사랑, 권능, 지혜, 그리고 지식이다. 나는 나는 나의 이것이다. 여러분들 여기 love, power, wisdom 있잖아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지금. 예, 사랑과 권능과 지혜, 이 삼위일체를 구현하는 게 궁극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목적은 가장 사랑하는 상태, 이론적인 사랑하는 상태, 가장 파워가 넘치는 상태, 가장 지혜로운 상태, 여러분들 이걸 추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오만 때문에 통달을 방해하고 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어떤 도덕성을 계속 위배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 그렇죠. 권능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important 태스크 할 수 있습니다. 집중할 수 있고 포커스 맞출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자신만의 형판을 정화하는 것이고 여기 나오네요. 우리의 템플릿을 정화하는 것이 이게 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이런 왜곡들을 치유하는 것이다. 디스토션 근면과 성실함을 실행해서 근면, 딜리전스, 이게 사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근면, 성실, 절약, 이게 3대 새마을운동과 함께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근데 지금 근면하라, 성실하라, 절약하라 하면 뭐 꼰대 소리밖에 대접을 못 받죠. 그런 취급을 받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미덕입니다. 근면하고 성실함을 이행함으로써 형판의 왜곡들을 치유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근면을 통해서 이 왜곡을 치유한다라는 거, 이거 숙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바로 우리의 형판을 정화하는 것은 더 많은 왜곡들을 정화할수록 우리의 호스트로서의 봉사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 등급의 행성 봉사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근면하게 자신의 형판을 치유하는 게 이제 호스트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 어, 행성의 최고 등급의 서비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나를 치료하는 게 행성을 치유하는 거다. 그런데 요런 메커니즘 다 빼버리고, FA들은 라이트 워커가 돼서 일꾼이 돼가지고 뭔가를 하면 행성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짓 프레임들을 유포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치유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봉사가 종교 아젠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하고 의료 봉사하고 아프리카 난민 돕고 뭐 계속 봉사를 하면서 선교를 하거나 남을 도우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내가 신의 뜻에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져오는 것이 얘네들의 아젠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천국행 티켓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하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수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뭐 난민을 돕거나 누군가를 도와서 봉사를 하고 있다 하면 그 행동을 잠깐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봉사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 때문에 나의 아상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걸 일단 멈추고 정말 형판을 나를 이롭게 하고 또 그리고 이 지구를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게 숙고하셔야 됩니다. 종교 아젠다가 너무나 커서 내가 뭐 종교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으면 내가 잘 살아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의 가르침대로 나는 이번 생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화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잘 살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린 아젠다가 던진 덫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들을 중지해 보는 것도 또 새로운 변화이고 그런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의식으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강력한 룰이 있다면 한번 내려놓는 것도 여러분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허락 없이 퍼미션, 허락 없이 누군가의 영역을 점검 체크하는 것은 누군가의 영적 도덕성의 위배이다. 다른 누군가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마이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것은 안전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정말 나 세이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하지 않는 그들의 영역에 의한 침입에 우리의 문을 열어놓는 것과 같다. 그들의 낮은 주파수에 물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 이것이 좀 속된 말을 말하면 간 보고 다닌다고 하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찍어 먹어보는 게 낮은 주파수에 여러분들 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영역을 탐색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내면에 집중하지 않고 외향적인 사람들에 대한 일갈입니다.
계속 정보들을 모으거나 남들이 어떻게 하는 것들을 기웃기웃 거리고 보다가 결국은 자신도 똑같은 그 주파수에 물들어서 그들과 같이 살게 되는 것이 이 도덕성, 진실성을 위배하고 침해하는 거다. 여러분, 이 일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내적으로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든 이러한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상대와 주변을 얻기 위해서 엿보고 간보고 캐묻고 팁들을 얻어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 트렌드를 따르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물질적인 낮은 의식에 바로 오염되기 때문이다. 그런 작은 행위가 정신적인 성장과 영적 상승과 멀어지게 한다. 알아차림이 없다면 그들의 이미지는 각인되고 그들의 낮은 주파수를 바로 끌어들이게 된다. 진리와 자신의 내면 이외의 외부 세계의 초탈한 마음과 알아차림 없이 관심을 갖는 모든 행위는 멈춰야 하는 이유다. 그 모든 행위의 동력이 두려움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두려움 때문이죠. 정보를 많이 모아서 자기의 생존 본능을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진짜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기 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대와 나를 둘러싼 주변 또한 주요한 역할을 함께하게 된다. 자신을 알아가고 치유하는 것 이외의 행동들은 모두 자신의 에너지의 누수와 오염과 추락을 일으킨다. 이게 여러분들 이 행위 주를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내면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기회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은 정신적 침범 상태다. 이건 심리적으로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물들기 때문에 누군가의 공간에 대한 침해다. 우리 자신만의 정원을 돌보는 것을 해야만 하고 우리가 최고의 주파수가 보유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 우리 주파수 홀더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파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계속 에너지들을 뺏기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통달의 시비 태도와 책임으로 일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왜곡된 형판을 치유할 때 우리가 유입되는 주파수들을 안정화, 고정화, 정상화, 스테빌라이저 하는 겁니다. 스테빌라이저 하는 거, 안정화시키는 거고요. 안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도와 책임을 행하지 않으면 계속 정보의 에너지의 누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기심, 충동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계속 누군가 뭐 하는 것에 대해서 기웃기웃거리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지금 아리아스가 이사한다는 소문이 왜 외부 사람들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까? 예? 아리아스가 지금 이에샤하고 마찬가지로 계속 호스트 마스터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으면 되고 우리가 그 내부 사정을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뭐 이사를 하는 루머가 터져 나오고 그것을 빼돌리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고 그것을 증폭시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정보의 레카들은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 정보를 유포시키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내부 정보들을 빼돌려가지고 자신들이 큰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장 스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본인들이 에너지들 다 뺏기는지들 모르고 정보들을 퍼날르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 간보고 캐묻고 있는 겁니다. 아리아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무슨 뭐 이사를 가든 뭐를 하든 우리는 중요하게 호스트 마스터만 진행되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에샤와 아리아스의 입장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에너지도 아닌데 그런 행동들은 개인의 성장에 있어서 전혀 이 무해한 일이기 때문에 아니야 해로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장 그런 일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런 가십 갖고 절대 공부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요. 다시 돌아가서 오만과 편견에 대한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이 오만과 거만과 자만에 대해서 이 관련 용어가 많은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지금 자부심, 자존심, 위압적, 무시, 경멸, 경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이렇게 내부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 자신만이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해결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월감, 누구보다 자신이 낮다는 그런 허풍, 거만한 놈 이런 건 드러나죠. 사치, 호화, 오만, 무례, 불순한 태도, 허영심, 자랑, 허풍, 뭔가 정보를 남들보다 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랑하고 허풍 떠는 거, 오만입니다. 이기주의, 에고이스트, 나르시즘, 자만심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뿐만 아니라 관련 동의어들 이런 거 보니까요. 지금 엘러공스하고 관련된 우리나라는 이런 정보가 오히려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검색하다 이런 거 보면서 자존심, 자부심,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불편해지니까 안 하는 겁니다. 거만함, 교만, 지나친 자신, 휴브리스, 에고티즘, 이기주의, 독단, 자기중심적 성향. 저 이런 단어 처음 봤습니다. 허지니스라는 거, 거만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묶어서 다 묶어가지고 오만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자료가 부족해가지고 검색하다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게 다 이제 번역을 하느라고 오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오만은 우월감, 자존심, 뻔뻔함,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도한 이런 태도들을 가진 개인의 성격 특성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낫고 더 중요하고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들을 특징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을 과소평가하거나 하찮게 본다. 그러니까 남들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보는 겁니다. 악루되는 거죠. 비아냥거리다가 뭐 생깁니까? 비아냥에 협곡이 생겨가지고 의식의 흐름들이 다 깨지는 겁니다. 의식의 흐름들이. 그래서 오만은 자주 겸손의 결핍과 이거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만한 건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함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통한 동정심으로도 이루어진다 이 대목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공부를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가디언 자료를 공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인다. 이런 것들을 통해 착각이 온다는 겁니다. 오만이. 그러니까 내가 이들을 동정심으로 보면서 자신은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일 많이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이게. 내가 안에 착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드는 겁니다. 내 안에 동정심이 많고 나는 연민도 많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고 어떻게 했으면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완벽하게 착각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료를 좀 보게 해주거나 도와주고 싶거나 공부를 뭐 안내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 드는 것들도 자신을 체크해야 됩니다. 자신이 왜 그러냐 하면 누군가를 이미 아래로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 순간 자기는 불쌍하지 않는다는 이원성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동정심이 생길 때, 내 능력이 있고, 내한테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가 없는 사람들과, 또 내지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마음이 어떤지 셀프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배적이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오만한 경향을 가지는 사람들은 사실 드러나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계속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오만은 사람들 상호 간의 관계를 방해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은 관계 맺기를 싫어하죠. 어디 가서든지 자신이 돋보여야만이 그 관계 안에 들어가지 자신을 부정하는 관계 안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전체 사람들 상호 간의 관계조차도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오늘 카드를 여러 개 번역을 했는데요.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카드도 아닙니다. 교정, 사고 전환의 필요성. 우리가 수리가 필요합니다. 리뷰가 수리가 필요한데 이것에 있어서 건강하지 않은 에고다. 우리가 에고가 모두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해체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에고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거는 정말 건강하지 않은 거다. 그리고 우리 무하마드 선지자께서도 얘기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오만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신들을 숨기지 자기네 신들 노름을 해야 되는데, 신들 노름을 못하게 되죠. 이 오만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니까, 오만은, 이거는 뭐 아젠다 불문하고, 모두 다 경계하는 악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가슴에 겨자씨만한 머스타드 시드입니다. 아주 겨자씨만한 그런 오만이 있다면 절대 파라다이스에 못 들어간다. 얘네들의 천국이죠. 4.5차원, 4.5차원 말합니다. 파라다이스. 그래서 가디언 자료에서는 파라다이스 안 씁니다. 헤븐이라고 하지. 그래서 일단은 파라다이스 나오면 무조건 FA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쓰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작년에 대단했습니다. 다 파라다이스 호텔, 파라다이스 식당 이 안에서 춤추고 노래합니다, 다들.
그래서 여기도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예, 오만에서 어떻게 우리가 겸손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잘 해놨더라고요. 예, 오만에서 어떻게 겸손으로 가는지. 그래서 오만은 잘못을 증거한다.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그것을 드러내는데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경청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단하고 방해한다. 그 다음에 라이트가 되기를, 이게 자기가 옳은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른쪽. 여기 이게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번역해놨네요. 예, 오른쪽이 되기를 벌한다. 실제 오른쪽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린 아젠다라서도 그렇습니다. 그린 아젠다하고 관련돼서. 예, 그래서 라이트가 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변화를 보지 않는다. 예, 변화를. 그 다음에 돌출구를 밀어붙인다. 자기의 힘을 과시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바로 좌절합니다. 절망하고 예, 녹초가 됩니다.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예, 이게 프로스트레이션 돼 있죠. 이것을 절망하고 바로 녹초되고 좌절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리고 책무를 피한다. 예, 어카운터빌리티 나오죠? 예, 두려움의 문화를 만든다. 예, 그래서 계속 두려움을 스스로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만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변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실제로 많이 알수록 겸손해지고 어떻게 행동하냐면 어리석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을 그 다음에 이제 겸손 보겠습니다. 예, 미스테이크 잘못 실수를 인정한다. 예, 그리고 이해하려고, understand 하려고 경청한다. 이 경청이 이렇게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공간을 제공한다. 예,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오픈 마인드를 갖는다. 예, 마음을 여는 겁니다. 마인드가 계속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겁니다. 예, 이거 또 변화를 받아들인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발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예, 드러나도록 허용한다. 내 아이디어가 있다면 드러내야죠. 예, 이것을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의 생각을 꽁꽁 드러내지 않는 게 오히려 오만한 거죠. 자기의 생각들을 솔직히 드러낸다. 그 다음에 인내를 보여준다. 인내를 증거해 주는 겁니다. 인내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너십, 자기 주인의식을 갖습니다. 예, 그리고 배우는 문화를 만든다. 이게 러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배우고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우리 공자님 말씀 익혀서 네, 가슴에 새길 때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어떻게 오만에서 겸손으로 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화두여야 되고 지침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행동 강령이어야 됩니다. 이 겸손으로 되는 것이. 예,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할 때도 이게 그냥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사업가들 안에서도 확신이 있어서 사업을 하겠죠? 근데 그들이 이제 그들의 이제 속성들을 보면은, 너무 뭐 이렇게 파워풀한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데 여기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이 정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무지를 인정하고 자신이 부족한 거 인정하고 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이 보시면은 사업 못하는 사람들이 가족들 끌어들이고 가족들한테 장사하거든요. 동창들 괴롭히고 이것이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오만한 겁니다. 왜 그들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으니까 그들이 자기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 장사하는 거죠. 동창 팔아 장사하고. 근데 능력 있는 사람들 절대 가족들 건드리지 않습니다. 좋아한다고 느낄 때 바보처럼 행동한다. 여기 full like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정말 안다면 남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고개 숙인 벼처럼 예, 예, 마우스가 예, 여기 좋아한다고 느낄 때 바보처럼 행동한다. 예, 그리고 오만 보시면은 자기가 유일한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계속 자기를 증명하려고 보이고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신을 틀린 것들 상처받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순간에 확신에 차서 행동한다. 그러니까 어떤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가 이제 하루아침에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좌절하고 절망하고 녹초가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업을 오래 한다라는 거는 이만큼 내부에 힘들이 있어서 그렇어요. 겸손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카드 가져왔고요. 예, 오만의 왕자에서 내려올 때 사실 수치심, 죄책감, 부끄러움, 자책감 엄청 일어나실 겁니다. 얼마나 그러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이겨내야 되는 게 공부입니다. 실제 인정하고 오만과 편견이 주고자 했던 그 섀도우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사랑과 권능으로 끝장을 내야죠.
이게 섀도우의 한 측면인 이 섀도우 전략에 넘어간 거죠. 섀도우 전략, FA 전략에. 그런 종교 아젠다에 넘어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셔야 되고요.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자신을 가혹하게 물어붙이게 되면 공부한 보람들 한 개도 없어지니까 이런 수치심, 죄책감, 부끄러움, 자책이 올라올 때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뭘 확신할 수 있죠? 신근원의 사랑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현현이 되고자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 되고자 우리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신으로 이 늪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이런 신성한 사랑과 권능의 교훈을 배우고 익히며 구현해 왔다면 가장 큰 기쁨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있다. 이 주는 거를 봉사라고 하는 육체적인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주는 거는 결국 내 마음과 의식과 정신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결과는 부차적인 게 되는 거죠. 뭔가를 육체적으로 하면서 자신이 했다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이 주면 마음이 가면 내 정신이 가고 마음이 가면 물질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후차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내 정신과 마인드는 우월감에 있는데 죽고 있다?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권능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져왔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영적 통달이 뭔지 깨달음에 대한 환상이 우리가 다 깨지고 있잖아요. 그냥 폼 잡고 앉아 있는 것도 깨달음이 아니고, 그리고 붓다가 되는 것도, 뭐, 이번 생에 뭐 안 되니까 다음 생에 또 열심히 닦아 다음 생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번 생에 우리가, 18개, 18개 단계라고 그랬죠? 다라무라, 엔투라까지 카르마 형판, 치유하면서 붓다가 이번 생에 될 수 있다. 그게 마스터가 되는 거다. 이게 다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주파수 홀더입니다. 내가 최고의 주파수를 보유하는 거고, 최고의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주파수 유지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거나, 행동을 쓸데없는 행동을 한다. 그럼 주파수 술술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주파수 하면 뭡니까, 이게? 파동이잖아요. 파동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장이라고 하고요. 별걸 다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진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동이 진행되는 방향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지금 에피에 쉐브론 버스트와 레인보우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다크 주파수들도 압도합니다. 이 사이언스적인 지식이 있어야 더욱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 트럼펫 펄스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웃피처 되는 시간인데 실제 그 다음에 이제 쉐브론 퍼스가 그 다음에 파도를 치고 들어오면서 얘를 부숩니다. 그러면 지금 레인보우까지 가세하면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아웃픽처 되는 시간에도 반드시 쉐브론이 올 거라는 믿음. 그 다음에 더 큰 레인보우 주파수들이 우리를 이것을 전체를 압도하는 겁니다. 다. 이게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작은 파동이 이렇게 파도가 일잖아요. 그 큰 파도가 오면 다 엎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큰 파도가 오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지금 쟤네들은 다 작은 파도다. 그리고 어차피 쉐브론에 의해서 부서질 파도다. 그러니까 더 큰 주파수가 오고 있는데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포스팅 해드렸던 이 마지막 축제, 투어스 두 개의 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플랫이 뭐 어쩌고 이렇게 이미지 만든 거 있죠. 이거 프레아데스입니다. 프레아데스. 그러니까 하이브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누구랑 연합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겨울밤에 또 꿈을 꾸고 있습니다. 또 겨울밤에 한따까리 하고 싶어가지고 꿈을 꾸고 있고 그리고 이제 SM에서 웨이 V 제가 오늘 이제 프리퀀시 계속 주파수 얘기하는데 이 노래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도 번역할 땐 태도가 나오지 않나. 그래서 지금 SM도 지금 이렇게 현재 박탈된 상태인가 뺏긴 거죠. 그린 아젠다에서 너희들 넘어간 듯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가시관을 쓴 친구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이제 왜 가져왔냐면 방식이 다릅니다. 풀어가는 방식이 다른 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마지막 우리가 졸업식이다. 인생 무대가 커튼콜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보여주고 있고, 예, 서로 쪽지를 주고 있죠. 쪽지를 주고 나누고 있고, 예,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요건 뭐냐면은, 자작나무입니다. 이게 자작나무가 멀리서 보면은 하얗게 보여가지고, 이 산을 백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두산이라. 그래서 하얗게 보인다. 그걸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백두에서 내려오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졸업식 무대를 다 마지막 졸업식이라고 부수게 되고, 여기에, 제가 오늘 이번에 너무 작게 가져왔네요. 여기에 내가 N극이라면 너는, 내가 S극이라면 너는 N극이지. 런 소리를 하면서 24칠 시자를 보였는데요. 24일 치 7시인지 뭔지 하여튼 자기네들이 이렇게 사인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무대 아래 내려와서 남녀가 만나는 이렇게 이제 첫사랑의 스토리로 그 아름다운 추억으로 풀어내는 그 플로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은 어떻게 타임 레이더들이 갑자기 주파수가 내려왔는데 이렇게 현현하는 시공간을 뚫고 들어가는 모습들을 연출해주고 있고 자신이 예술입니다. 가시관 딱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여기가 내가 새롭게 타임셋을 하면서 너희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데려가겠다. 이제 운동장은 그라운드, 예, 우리가 뛰고 있는 그라운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징들 보는 재미로 보시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또 재밌는 우리 펭수, 예, 귀여워하는 이 펭수, 이게 지금, 이게 오만 할 때 검색한 펭귄의 모습입니다. 펭귄은 남극에서 엄청나게 싸나운 동물이거든요. 싸나운 동물인데 사람들이 펭귄을 귀엽게 여기는 걸 가져왔는데, 이 펭귄도 사실 지구상의 동물이 아니라, 예, 여기, 제가 이걸 하니까 이 유튜브가 이걸 검색을 하대요. 예, 이 위키백과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얘네들이 가져온 겁니다. 왜 우주에서 왔답니다, 얘네들. 그러니까 예, 우주 대스타죠. 그리고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무슨 영상까지 찍어놨냐면 예, 이 펭수가 죽었습니다. 펭수 하이라고 하잖아요. 팽하 이거는 뭐 하는 이 뭐냐 하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전하 이런 뜻입니다. 왕노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귀엽게 만들어가지고들 재밌게 보고 있는데 얼마나 속 들여다 보이는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세심히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펭수가 이제 죽었습니다. 기뻐서 재미있다가 놀래 죽었습니다. 놀래 죽어서 여기 죽어 있죠? 예, 여기서 서가지고 영혼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EBS에서 막 펭수의 죽음을 슬퍼하고 예, 아누비스 섀도우 얘기인 겁니다. 죽어서도 하는 짓이 뭐냐면 자꾸 자기 뭐라고 사람들 괴롭히고요. 예, 괴롭히고 장난치고 즐거워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도 죽었다. 나도 98억 년이 됐다. 98억 년이 됐는데 이승과 저승 사이에 낀 존재인데 내가는 되게 재밌다. 너 나랑 재밌게 놀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훨씬 재밌다는 거야. 죽었을 때보다. 그러면서 사람들 괴롭히면서 예, 놀다가 다시 인간으로 부활하려면 펭수의 이름을 3번 부르면 자신이 부활한다는 걸 알고 사람들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는 자와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은 자의 대결. 이런 것들이 지금 얘네들이 아젠다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펭수까지도 아누비스 섀도우가 됐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놀고들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아젠다 반복입니다. 그리고 이 라일락이 청춘들의 추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식하고 연결된 겁니다. 이 라일락의 꽃발이 청춘들의 추억입니다. 이 라일락 피는 거 4, 5월 왜 그러냐면 지금 뒤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지금 지금 북한은 어, 대한민국이라고 우리나라를 남조선이라고 안 하고 대한민국 정식 칭호했습니다. 각자 살자 이거죠, 각자. 예, 그러면서 이제 무기 개발을 하고 있는데 통일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앞으로 내년 5월까지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날씨는 이제 신들의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수메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니냐는 뭐겠습니까? 레드가 신났다는 뜻입니다. 오늘 바람 엄청 불고 겨울인데 태풍이 불잖아요. 라니냐가 레드가 신났습니다. 그러면 이 아저씨가 오늘 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 지배 구조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레드 아젠자 천지인 거죠. 그린들이 반격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우리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이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 번갈아 가면서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그냥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를 제대로 잡고 보시면 또 하나의 재미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해자, 피해자 게임에서 벗어나오시게 되고, 또 내가 주파수의 파워를 믿기 시작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게임이다. 지금 뭐냐면 11월 8일부터 9일까지 2016년에 불어닥친 트럼프의 펄스가 2024년 이번 달입니다. 아웃 피처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쉐브론 버스트가 5월 24일, 2017년 5월 27년 쉐브론 버스트가 불어서 얘를 부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25년 내년 5월입니다. 5월 27일까지. 그러면 이 6개월 동안에 쟤네들이 뭔가를 하고 싶겠죠. 하지만 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한테 이런 긍정적인 사인과 변화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개월을 버티시면 된다는 겁니다. 계속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해도 바로 쉐브론 퍼스트가 와서 그걸 부수니까 6개월 지나면 픽처 된 것도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 메커니즘 이해하시라고 아까 그 주파수에 큰 파도가 밀려오면 작은 파도들은 힘을 못 쓴다. 이런 걸 통해서 신근원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들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두려워 않기로 약속, 저하고 약속. 올 겨울에 얘네들이 이제 또 왜 6월까지 하이라이트여서 이게 처음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라서. 2016년에 난리 친 것처럼 이번에도 또 난리 한바탕 치고 싶어 하는데 잘 버티면 되는 거죠. 그때도 우리가 버텼는데 아웃픽처 된다고 너무 놀라실 거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7년간의 인간들이 바닥을 찍고 있는 추락을 봤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이미 7년의 세월을 버텼는데 이런 것들이 아웃픽처 된다고 해서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는 이 엄혹한 이 7년의 인간 바닥이 되는 이 세상을 경험했단 말이죠, 이미. 물질화 되는 것들도 실제 물질화 돼도 바로 치유할 수 있는 힘들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 믿으시면서 우린 빅 아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 큰 힘이 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이 빵빵한 정체성들이 지키고 있다. 298, 298, 2985, 984, 아다시 정체성. 우리가 아다시 사원을 통해서, 울사를 가고자 하는 마음까지 세웠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상위 집단 실드입니다. 집합체 의식이 나보다 더 큰 의식이, 이 바깥에 있는 의식이 나를 이끌고 있음을 명심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길을 찾겠죠. 그러니까, 에메랄드 성약의 또 그대로 가자는데, 성명하고, 시의 약속을 통해서 이제 다이아몬드 아젠다에 따르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공조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꿈속에서도 안드나서나 자나깨나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연상 언어로 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계속 지금 상징들 이해시키는 것도 여러분들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꿈속에서 뭔가 있어서 그냥 휙 지나가고 그게 상징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됩니다. 연상작용들 훈련하는 과정에서 자꾸 엔터 소개드리는 거니까 널리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한 거 정말 없습니다. 내가 주어진 모든 지금 살아있음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배가축으로 극이동 했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 지구에 없습니다. 극이동을 막아준 것도 가디언들이고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런 헬퍼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겸손한 마음들이 우리한테 아주 절박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물임을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린 레드 안 된다는데 나도 모르게 대부분 이제 착한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착하고 처음에 올바른 세상을 바라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사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잘못 알고 내가 이렇게 그들의 아젠다에 쉽게 넘어가서 이렇게 살았던 부분들 극복하면서 다이아몬드 아젠다로 거듭납니다. 정말 저는 내일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사실 제 마음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슈가 너무 커가지고
12월 12일까지 뭐 이런 뭐 이슈 때문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기를 바라고요. 예, 내일 12시에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호스트 마스터즈 과정 이어가서 우리의 프로가 실드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한테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예, 아르브라 공예의 가디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우리한테 더 없는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라고요. 예, 우리가 유나버스 까지 예, 가디언들의 이게 공동 창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안 해오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아젠다 자체가 개별화 시켜가지고 부숴서 단독 하모닉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단의 공동체 안에 함께 뭘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하고 낯설어하고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산 넘어야죠. 예, 결국 우리는 집합체 의식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3차원 이 정말 열악한 환경 안에 있지만 이 안에서도 어떻게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감하고 나누면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어떤 시도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시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카페에 가입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 카페에 가입하셔서 함께 자신도 드러내놓으시고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힘도 받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한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세계를 탐구하는 이 여정이 결국에 가서 나의 영웅적 자아가 완벽하게 깨어나는 그런 시간들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